지금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뜨는 이유는 일단은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민주당의 유성정당이라고 하고 있는 비례정당이 사실 약간 좌파랄지 좌파 중에서 이제 종북이랄지 친북 관련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전통적 민주당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표가 사실은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선을 긋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였지만 네. 사실은 공천 내용의 잡음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지지율 자체가 너울치고 있었고요.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띄운 그 비례연합 정당 자체의 그런 어떤 비례대표 구성량의 면면이 진보 지지층에게 그렇게 소구력이 다가오지 않았던 단점도 있습니다. 비례정당 지지율 조국이 민주 앞서. 네, 아까 저희 봤죠. 비례정당 지지율만 봤더니 이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을 앞섰다라는 겁니다. 다만 몇 개의 격전지만 조사를 한 겁니다. 전체 조사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조선일보 그래프 같이 볼까요? 먼저 마포을입니다. 마포을 보면 국민의 미래 21, 민주연합 13,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4입니다. 마포을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높다. 국민의힘보다 더 높은 수치예요. 네, 가장 높다. 뭐 민주연합은 물론이고요. 지금 10%포인트가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민주연합과는. 그럼 마포을만 이러냐? 지금 이번에 조선일보가 조사한 다른 지역도 좀 같이 모아서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포을 봤죠. 성남 분당갑입니다. 분당갑 민주연합 15, 조국혁신당 19입니다. 수원병 15, 15 동률이에요. 그러면 여길 볼까요? 여기 경남 양산을 민주연합 15, 조국혁신당 20. 그리고 인천 계양도 민주연합 19, 조국혁신당 24입니다. 네. 지금 이 주요 격전지라고 꼽은 몇몇 곳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보다도 높다. 결국은 지민비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민비조 뭐야? 요거는 조국혁신당 대변인이죠. 신장식 대변인이 직접 설명해 줄 겁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라인업 보시고 야무지다, 괜찮다 싶은 데를 각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미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지민비조라고. 그게 뭐예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지민비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 민주당 괜찮은 겁니까? 당혹스러운 결과죠. 어쨌든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있고 지금 한참 공천 과정에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과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같이 하고는 있지만 엄연히 별개의 정당이죠. 향후 22대 국회에서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사안배 협력할 사안도 많고 실제 뭐 겹치는 부분 인물적인 측면에서 많이는 있지만 분명히 당은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고려해야 될 중도층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민주당과 이번 정책연합을 한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이 최대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민주당의 제1과제인 건 분명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례정당 간에서는 민주당에 가져와야 될, 민주연합이 가져와야 될 의석수의 일정 부분 또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또 상당수가 조국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뭐 결과로서 이 윤석열 정부 심판 세력의 파이가 더 커진다는 결과평가를 하기 이전에 지금 당장의 선거 전략상에서는 견제하고 경쟁하는 이런 관계가 구축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견제하고 경쟁하는 따로 또같이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주원규 의원님,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많이 줘, 적게 줘, 밥 많이 줘, 적게 줘가 아니라 적당히 줘가 진짜 어렵거든요. 따로 또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지금 네. 현재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증함을 지금 미루어 봤을 땐 이제는 제휴의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휴해야 된다. 원래는 선을 긋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였지만 네. 사실은 공천 내용의 잡음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지지율 자체가 너울치고 있었고요.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띄운 그 비례연합 정당 자체의 그런 어떤 비례대표 구성형의 면면이 진보 지지층에게 그렇게 소구력이 다가오지 않았던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 이익으로 조국 혁신당이 지금 떠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40, 50대의 진보층에게 선명성의 소구력을 갖고 있는 조국 혁신당과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 연대라는 범진보 계열의 가치 통합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이나 진보 측에서 주장하는 독재 정권이라든지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에 힘을 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은 선을 긋는 태도보다는 네. 느슨한 연대를 조금 모색하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손을 잡는다고 하면 조국의 강 건넌 줄 알았는데 건넌 거 아니야라는 비판이 다시 또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비판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내세우는 거는 네. 이제는 핍박받았다라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이제 당할 만큼 당했다. 사실은 나도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나도 당할 만큼 당했다. 지금 내 역시도 억압받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이 검찰 독재를 더 전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 지금 선명성이고 네. 그 선명성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진보 지지층에게 결집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국의 광을 설령 다시 소환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쇄신해야 될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여기서 제가 왜 이 필연성을 하나 더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 비명 행사라고 해서 네. 친문 친노 계열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무너졌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더불어민주당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짧게. 주영규 평론가 말을 그대로 만약에 그대로 민주당이 한다고 한다면 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민주당의 비례대표 관련된 표가 조국 혁신당에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제가 볼 때는 딜레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뜨는 이유는 일단은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민주당의 유성정당이라고 하고 있는 비례정당이 사실 약간 좌파랄지 좌파 중에서 이제 종북이랄지 친북 관련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전통적 민주당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표가 사실은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 동일시해버리면 이제 노골적으로 조국혁신당으로 비례대표 관련 표가 이탈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조국혁신당의 지금 뭐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이건 약간 컨벤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결과적으로 4월 10일 다가갈수록 네. 조국혁신당의 어떠한 이런 과도한 지지도는 상당히 다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내심 목표에서 열석에서 좀 더 상향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와 같은 두 자릿수 지지율이 이렇게 좀 유지된다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상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조국, 난 누구처럼 손바닥에 왕자 안 써. 네. 요 얘기를 보면 소구하는 지지층이 확실하게 이쪽이구나라는 게 명확합니다. 근데 윤주진 위원님, 그러면 소구하는 지지층 명확하다는 건 또 확장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있는 두 자릿수 지지율 아까 더 높일 수도 있다. 몇 석까지 조국 혁신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자체는 일단 견고한 어떤 범위가 있어요. 또 이분들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반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치가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작게 잡으면 30%, 좀 넓게 잡으면 한 40% 정도 되는 국민 사이에서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상당히 좀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다음에 치러질 전당대회가 8월에 있고요, 민주당에. 네. 그 전에 사실은 통합의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민 비조가 아니라 좀 지명 비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고 조국이 비상한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높고 사실 이번에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405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친문, 친노 성향의 지지자들이 실망이 컸거든요.
그러한 마음이 지금 조국 전 장관으로 쏠리고 있는데 이제 총선 다 끝나고 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을 때는 과연 누가 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더 소구력 있고 대중성 있고 참신한 지도자로 느껴질 것인가.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좀 탄압받는 어떤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은 되게 중대한 범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좀 가족이 어떻게든 좀 수사를 당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민주당 지지층에게 약간의 동정심을 또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조어가 나왔습니다. 지민 비조가 아니라 지명 비조. 이재명이 지고 조국이 비상한다. 날아오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지명 비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총선 후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을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르기도 하고 이르다고 보고요. 또 나아가서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시점에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전체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를 대체한다? 이런 시나리오까지는 너무 여러 가지 변수와 가정이 전제되기 때문에 한편에 그런 예측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네.